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현대인들의 삶. 만약 돈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직접 돈을 만들어 사용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의 문을 두드린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눈이 소복이 쌓인 도심.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아닌 다른 것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정한 크기로 잘린 종이들, 그리고 한글로 적혀있는 금액. 종이를 날려보낸 주인공의 집에 들어선 순간 제작진을 맞이한 건 멱살이었다. 엄마 거긴 안 돼. 그리고 다시 종이를 밖으로 뿌리는 한 여자. 그거 왜 바깥에다가 버리세요? 질문 금지. 엄마. 진짜 그거 아니야, 엄마. 말대답 금지. 독불 장군, 오늘의 살해자 신명순 씨. 예, 어머니 뭐라고요? 뭐야? 이거 왜 왔어? 나 오늘 선생님! 부모들 왜 왔어? 왜 왔어? 저리 강한 거부 반응은 식을 줄 모르고 뭐 하들려 나 선생님 나 왔거든요? 하지 마. 네? 오늘 선생님 엄마,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무슨 어머니? 엄마. 제작진이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뭔가를 황급히 챙기기 시작한 살해자. 하고 손도 오는 종이에요? 종이잖아요, 종이. 돈만 얘기 싸우려 시켜. 종이가 어떻게 돈이에요? 시켜. 아 이게 엄마 잠깐 앉아. 왜 그래? 제작진을 향한 분노는 결국 아들에게까지 미치고 말았다. 엄마 힘들 게 왜 전파 보내는 거 있잖아. 막 돈 만드는 이게 것도 파워 소송 있잖지. 돈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어디서 엄마. 어디서 이 잠시 촬영을 중단하기로 결정. 결국 살해자를 안정시킨 뒤 관찰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일과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잘라놓은 종이에 정성스레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하는 신명순 씨. 계속해서 쓰고 자르고 한참을 지켜봐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내고 있는 종이 다발. 하루 이틀 만든 것이 아닌 듯 집안 곳곳에 놓여있는 종이들. 옷주머니 속에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종이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듯했다. 살해자 신명순 씨의 이상행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종이돈 만들기.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그녀가 공개한 것은 이거 어머니 금고예요? 그럼요. 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신 것 같으세요. 그럼요. 진짜 최고다지. 네. 이거 귤값. 귤값이요. 얼마 쓰죠? 과일값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큰 액수였다. 금고 안에 가득한 종이들. 각기 다른 금액이 적혀있는 이 종이들이 바로 그녀만의 종이돈이다. 많이 만들지. 많이 얼마나 만드실 거예요? 돈이만 있으면 방위로 하나씩 만들었을게.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 돈을 만들어 쓰시게 된 계기는요. 일반 돈은요,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2년 전부터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는 종이돈. 일반 돈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외출을 준비하는 사례자 신명순 씨. 그녀만의 화폐인 종이돈을 한 움큼 챙기는 일도 잊지 않는다. 여느 모자들처럼 평범해 보이는 외출.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오늘 사야 돼 엄마. 자, 뭐 먹고 싶은지. 마음대로 우리 아주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에 즐비해 있는 반찬들 중 그녀가 고른 것은 콩나물이었다. 이거 다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안 돼 엄마. 얼마 지금? 이거 다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니, 3,000원이요? 또 그래. 저기 다른 사람들 사가야 된대 엄마. 그때 뭔가 신호를 보내는 큰아들. 그녀의 종이돈을 받아주는 상인. 이미 몇 번 만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잘 알죠. 가끔 오시거든. 전번에도 오셔갖고 요거를 돈이라고 주시더라고. 뭐를 달라고. 네. 그래서 좀 틀리시구나. 그거는 느꼈어요. 반찬을 고르는 어머니보다 더 분주한 아들. 종이돈을 받아드는 상인들의 표정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역시나 뒤처리는 큰아들의 몸. 어머니가 계속 이제 종이돈을 내시니까요.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언제 어디서든 나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녀만의 종이돈. 하지만 물건을 살 때뿐만이 아니다. 고맙게 길을 건너게 해준 횡단보도에도 매일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이거 뭡니까? 진짜 돈이에요. 건물 앞 경비 초소, 청소실 내야 쓰시잖아요. 돈. 거리의 환경 미화원의 끝까지 종이돈의 위력은 대단한 듯 보였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끼리의 외식. 다정하고 즐거웠던 식사 시간. 그 마지막은 역시 종이돈이 장식할 예정이다. 49,000원이요. 49,000원. 이거 바꿔요. 이거 뭐예요? 이거 좀 바꿔. 돈. 이게 돈 아니에요. 정이구만요. 돈 아니에요. 아 진짜 돈 안 받아 이거? 돈 아니에요. 돈 아니라니까요. 돈 없을 거예요. 돈 안 받아? 이 돈 아니라니까요. 돈. 돈을 왜 안 받아 왜? 돈 아니라니까요. 말가 없어 여기. 아, 종이돈이 통용되지 않자 심기가 불편한 듯 보이는 사례자. 계산하고 가세요. 얼른 계산하고 가세요. 계산하고 가세요. 매 순간순간이 아들들에게는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다. 예. 좀 아프시거든요.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보죠. 모르죠. 처음이라서 당황했어요. 몰라요.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날 밤 식당에서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다시 종이돈 만들기에 돌입했다. 가만히 앉아 종이돈을 만들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킨 사례자. 그럼 엄마 누가 막 자꾸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들에게는 매일 한 번씩 찾아오는 공포의 시간이 있었다. 오라가 아니라 무슨 이거 뭐라 무슨 일이야 이거. 방바닥에 왜 이렇게 안 해라 엄마. 아니 여기까지 와라잖아. 저녁 분노한 어머니의 폭력. 나가 시켜 나가. 나가 시켜 나가.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몸 곳곳에는 분노한 어머니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었다. 저녁만 되시면 어떻게 보면 더 때리시는 것도 더 강하게 때리시고 오전하고 오후는 이렇게 낮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녁에는 그렇게 심하세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잠들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소파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사진. 이불을 덮어주며 잠자리까지 돌봐줘야 하는 특별한 사진인 것일까? 위암 말기라고 병원 측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가 11월 9일 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4월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눕게 된 살해자의 남편. 7개월의 투병 생활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에게 남편이 아팠던 매 순간은 현실이 아닌 꿈인 듯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죽는 거지 내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가로운 오후 과일을 먹다가도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 입 내어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상대가 사진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금슬 좋은 부부처럼 보였다. 진짜 돈과 종이돈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살해자. 혹시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인식장애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어떤 좀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 없어요. 아픈데 하나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뭐 불안하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물어봐 이래. 혹시 그러실까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이잖아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큰일 나겠네. 그렇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면 좋죠. 어떻게 좀 상담을 좀 잘 해야 될 무슨 상담을 해, 이년만아. 상담을 하기는 잘안 되네. 최고하고. 조금만 안 되시면 돈을 가서 신경하나. 아 돈이요? 아이고. 엄마 여기 어이구 이거 9천. 그 돈을 벌려면 이년만아 왜 수천을 벌면 벌어. 내가 줄게. 9천원짜리 2개나 주세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는데. 아 됐어요. 됐어요? 2개나 주셨네 또 아주 고맙게. 병원에서의 상담은 시작조차 힘들어진 상황. 이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거부하는 걸 가지고 이제 거부증이라 그래요. 그동안 만났던 살해자들 중 몇몇 살해자들이 보였던 행동 중에 하나. 촬영이나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거부증이었다. 신명수 씨도 같은 상황은 아닐까. 혹시 이제 빙의 현상이나 뭐 해리 현상의 일종으로 꼭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의학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자신만의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쓰며 생활을 한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살해자. 계속되는 이상 행동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종이를 잘라 돈을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살해자 신명순 씨는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과연 돈을 만들었으며 쉽게 분노하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엑소시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지 엑소시스트 김수진이 동행했다. 2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죽음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살해자. 영정사진을 들고 죽은 남편의 기운을 느껴보는데 덮어줬던 거 뭐 있잖아요. 갖고 와보셔요. 항상 이렇게 남편의 영정사진을 덮어주었던 이불. 마치 남편을 살아있는 사람인 양 대했던 살해자였다. 엄마가 하는 거 보면 내가 살아있는 거 같고 착각이 와. 응? 아 내가 죽었나? 진짜 죽었나? 근데 왜 내 자리가 없지? 여기 내가 살던 집인데. 긴가민가 하셔요. 내가 정확하게 죽었다 살았다가 없으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엑소시스트.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 많은 만큼
그동안 방송되었던 사례들 중에도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살아서 남겨진 가족들을 잊지 못해 그렇게 좀 웃어. 니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하고 이 몸을 이제 들여내면서 웃으신다 지금. 그들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 아들 가면 아들 등 뒤에서 이렇게 한번 껴안아 보시려고. 체치 느껴보려고. 꼭 한 번 못 안아준 게 미안해서.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아버지 잘못했대요. 좋은 데 가세요. 너무 불쌍하게 가셨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신명수 씨는 분노했다. 아버지가 그립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아들들. 막내신가요? 아직은 완전하게 내가 죽었다고 본인 자신도 인정을 안 하실 뿐더러 인정이 못하게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집에. 얼른 보내드려야죠. 가실 길 가셔야죠. 차근차근 한 가지씩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한 제작진과 엑소시스트. 살해자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남편의 영혼을 위한 의식을 엑소시스트 이찬혁과 함께 진행해 보기로 했다. 2달 전 세상을 떠난 살해자의 남편. 의식이 준비되는 동안 정이돈 한 움큼을 꺼내 남편의 사진 앞에 놓는다. 남편의 영정사진임을, 그가 세상에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아버님하고 어머님 간에 좀 못 푼 사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아버님 부분을 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좀 인식을 시키고 좀 보내는 의식 중에 하나. 살해자의 남편과 살해자 가족 모두를 위한 의식이었다. 2달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까지 가족들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남편의 영혼. 그 남편 영혼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는 엑소시스트 이찬혁. 남편의 영혼이 찾아온 것일까? 내가 너한테 엄마 남겨놓고서 미안해. 아버지 진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요. 저희는 내 엄마 같은 사람이 없다. 내 엄마 같이 좋은 사람이 없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는 살해자.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아들들과는 달리 남편의 죽음을 끝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살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좀 더 편한 곳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의식이 이어졌다. 그의 죽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은 살해자의 목. 가족들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남편 역시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영혼은 산 사람한테 무언가 자기를 알아달라는 끈을 남겨요. 그래서 그 끈을 남긴 걸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잘라서 어머니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게끔 하는 식입니다. 이제 최후 솔루션으로 해서 테마와 이제 천도 의식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 영혼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살해자는 느낄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이거 다 봤어? 웬일인지 신명순 씨의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럼 못 봤어. 전날 있었던 의식 이야기를 먼저 조심스레 꺼내보는 아들. 전에는 집에 와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아버지 몰랐지 그땐 처음에 가서 뭐 화장해서 아빠가. 그래서 내가 짜짜리 보니까 기성구먼. 천천히 뜯어보니까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아들들. 네. 나 모르지. 어머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완전 화장해서 몰라서 자세히 보니까 돼. 올 때. 올 때쯤에서 내가 보니까.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시니까 그러셨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을 시도했던 엑소시스트 이찬혁.
그의 얼굴이 남편과 달라 생소해서였을까? 당시에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오늘은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웃는 모습을 지금 30년 동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일 많이 웃으셨고 제일 기뻐하셨고 그거 봐서 너무 기쁘고요. 전국 노래자랑 재밌었어? 이 환한 미소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하지만 잠시 후 상황은 또 변하고 말았다. 어디를 가서 패를 만들어. 알아듣기 힘든 욕설을 하며 종이를 잘라내기 시작한 살해자. 너 봐라.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듯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였는데, 너 얘기를 너 알면서 너. 그리고 이어진 이해하기 힘든 행동. 그녀만의 의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를 말려보는 아들들. 또다시 난폭하게 변한 살해자를 보며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지금 있어. 빨리 안 열어 이거? 20일? 그때 저기 손님 쫓아가지고. 벽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녀. 말해봐 이 저번으로 사티갈 테니 바보 미친놈이 소문이 이 미친놈이 그걸 하고 싶지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디를 가서 저리 계속해서 빈 공간을 향해 너 봤니? 엄마 근데 얘좀 데려갔다 데려고. 아니 무슨 일이 들어요 수영이 이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살해자. 그녀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엑소시스트 신소연이 살해자를 찾았다. 빈 공간을 향해 혼잣말을 하는 살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안 곳곳의 기운을 느껴보는 엑소시스트 신소연. 혹시 어머님께서 여기에 사시면서 무언가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한 번 들었어요. 빨리 안 열어 이거? 20일? 대화를 주고받던 바로 그 벽.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온 후 살해자는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 소리가 들렸던 곳은 바로 벽. 그녀만이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벽 옆에서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아들. 벽을 향해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던 행동의 원인이 궁금했다. 터 자체에서도요, 사실 좀 어머니의 나쁜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요. 거지들의 기운들, 여기에서 못 살았던 사람들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돈을 썼다. 그렇게 보여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2년 반부터 이사 오셔가지고 재개발 지역이었던 집터. 판자촌을 허물고 새로 지은 지금의 아파트로 입주한 살해자는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종이로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는 것. 가난했던 집터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는 것일까? 벽에서 들리는 소리. 집터에 살았던 옛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 나른해진 오후,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 살해자는 제작진의 끼니도 챙겨주려 하는 듯 보였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많아 보이는 양. 이 정도 드세요. 하루에? 예. 한 끼예요. 입맛에 이렇게 맞는 게 있으시면요, 한 저 정도 해서 한 3번, 4번까지 드세요. 한 끼에. 굶주린 것처럼 항상 많은 양의 밥을 먹는다는 살해자. 지난 방송분을 살펴보면
유독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나 음식에 집착하는 살해자를 종종 만나볼 수 있었다. 그중 일부는 가난해서 굶어 죽은 영혼들과 연관이 있기도 했었는데 신명순 씨 역시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녀의 과거, 그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앉으시고요. 살해자의 기억 속 일들과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고 최면 심리연구 전문가 임재영이 함께했다. 그 뭐예요? 진짜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하시게? 저를 주시게요? 네. 아이고. 부자님 이거 잘 사시라고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새해부터 이거 웬 행제야. 잠 잘 안 자고 엄마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아들. 뭔 사물 안 되냐고 사물 되기는 참 찾아서 하는데. 전파 오는 거는 이야기를 하려 할 때마다 살해자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한 가지만. 궁금하니까. 뭐 물을 건지. 저기 그 도마. 너 이런 저기 얘기해서. 아저씨. 예. 이렇게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왜 얘는 물어봐. 이런 것들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물어봐. 내 이거를. 맞아요. 아드님들은 가만히 있고. 아 정말 화냈어? 아저씨? 우리는 모르니까 묻는 거죠. 죄송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앉아봐. 최면 진행도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지금 상태로는 최면 유도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당사자가 직접 최면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가족 중에 이제 최면을 해서 대리 최면을 하는 거죠. 최면을 받게 될 당사자가 건강이나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최면에 임하기 어려울 때 행한다는 최면 요법. 아들을 통해 대리 최면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그 시간 속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최면이 시작되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아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본인 이름 뭐예요? 신명순. 신명순 씨 맞죠? 네. 시어머니하고 관계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었나요? 따뜻하게도 안대해주세요. 시어머니한테 기원받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예뻐해주질 않아요. 큰아들이 울고 있어요. 저 달라고 하나 봐요. 막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 아들 방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어머니의 취물었던 과거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방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어려운 시댁 살림을 도맡아야 했던 어머니. 추운 겨울 변변한 가게도 없는 좌판에서 과일을 팔며 힘들고 배고픈 날들을 보내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유독 다정하지 않았다는 시어머니. 슬프기도 서럽기도 했던 지난 시절.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잘못된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데. 계속해서 어머니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 누구야? 추워. 추워.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당신? 7살. 깡통이 보여. 깡통이 보이고. 네. 어. 비었어. 구걸하는 거. 어머니의 내면에서 아들이 본 것은 얼굴을 알 수 없는 한 아이.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결국 죽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이제 내가 깨워줄 거예요. 활짝 깨어납니다. 기지개 쭉 한번 펴보세요. 기지개 쭉. 어머니의 의식을 최면을 통해 살펴본 아들. 새로운 경험이었기에 본인 역시 잘 믿겨지지 않는 듯 보였다. 7살짜리 애가 보여요. 보였고 대리 최면을 통해 살펴본 살해자의 의식.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빙의 장애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빙의 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보인 최면 심리 전문가. 영적 존재와 결부되어 있고 그 영향 때문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엑소시스트 임덕영이 함께 하기로 했다. 살해자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집을 찾은 엑소시스트 임덕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뭐 하셔요? 그 돈 좀 줘봐요. 아니, 그네주는 게 어딨어? 그 없어, 그네주는 거. 돈을 10원도 안 주시네. 어머니 아픈데 어디 있나 보러 왔는데 얼마큼 건강한가? 참 쓸데없는 소리 우리 여자가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람 봐가면 그런 소리 있냐만. 그러니까요. 아니, 뭘 엑소시스트와의 대화가 불편한 것일까? 건강 다 건강하지 무슨. 움직이시면 안 돼. 엄마 가만히 내가 할게. 엄마 가만히. 엑소시스트 임덕영은 살해자의 영적 기운을 느껴보기로 했다. 대체로 건강은 많이 좋으셔요. 잘 오셨네요. 오늘 가기 좀 빨리. 엄마 여기 잠깐 앉아야 돼. 지금 상태가 더 성격 형성이 된 건 지금 오래됐다고. 예. 근데 오래됐는데 아기가 들어가 있어. 애들이. 살해자에게서 아이의 영혼을 느꼈다고 말하는 엑소시스트 임덕영. 가난한 영적 존재를 제기했던 엑소시스트와 대리 최면으로 아이의 영혼을 보았다는 아들까지 모두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 이거 여기 집에. 엑소시스트에게 감사의 뜻을 종이돈으로 전하는 살해자. 아이고 시원하시네. 한몫 4번 내네. 그러니까 성격 형성된 거는 식구들이 자꾸 이렇게 달래고 현실주의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괴롭히는 부분들은 재우고 지금 서로 이게 굉장히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야. 가족과 엑소시스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마지막 솔루션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해가 질 무렵 의식 장소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한 살해자. 왜 신랑한테 전도 못해? 너나 죽어야 너나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 누가 죽던 어머니하고 나하고 뭘 고쳐야지. 그래 자식들 잘 되게 하지. 이제는 형님 꿀려고 너가 죽인 걸 못이잖아. 뭘 알고 소리잖아. 뭐가 매칭돼 있으신가 보네. 돈은 다 있냐고나. 뭐 그랬어? 마지막 솔루션을 무사히 맞출 수 있을까? 어머니네 그 돌아가신 양반들한테 절 안 해? 우리 아이들들 잘 크게 해달라고? 아 들으냐 누가 쳤어 얘.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살해자. 코자를 여자. 왔어? 그렇죠 오늘. 아 이분은 영가를 억지로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빙의를 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여태까지 왜 이랬고 이런 걸 털어놓게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고 또 이게 아니라는 걸 인식시키고 심령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 의식은 시작되었다. 누가 나를 화내게 만들어? 누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 어? 살해자를 힘들게 했던 많은 요인들 중 영적 존재의 영향도 있다고 말하는 엑소시스트 임덕영. 그렇다면 그 영적 존재는 의식을 통해 살해자에게서 떠나게 될 수 있을지. 나쁜 기운들을 정화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들들이었다. 배도 발라.
계속되는 의식. 종이돈을 만들어 쓰게 했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찢어. 돈이 아니네 지금 돈이 있고. 찢어 얼른. 찢어. 돈이 아니네 지금 돈이 있고. 찢어 얼른. 엄마 우리가 돈 벌어볼게.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만든 돈을 찍기 시작했다.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거 만들지만 이제 돈 그만 만들어. 아니 안 받으니까 맛을 말해야지. 그지? 예. 약속해봐요. 그래. 돈 안 만들어? 예. 안 받는데. 아유 그래요. 잘했어. 보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황. 엄마가 더 돈 만드는 게 나는 악수해요. 내가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래. 이제는 진짜 돈을 꺼내 사용하기 시작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살해자는 진짜 돈을 꺼내들게 된 것. 종이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린 것일까? 마음을 흐트러지게 했던 영적 존재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살해자와 가족들, 엑소시스트는 모두 한 마음이었다. 그렇지? 이제 돈이 아닌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빠 옷 싹 나서 쉽지 않은 걸음을 뗀 것일 테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 있으면서 아들들이 저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진짜 이렇게 떠받치는 그 효 같은 마음으로 계속 어머니한테 잘하시면 어머니가 스스로 나요. 아들들이 곁에 있기에 다행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살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 아들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는 살해자를 볼 수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네, 이제 그거 있으면. 계산대 앞에서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 진짜 돈을 내고 거스름돈까지 정확히 챙겨받는 살해자의 모습. 어머니의 이런 변화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아들들은 제작진에게 종이돈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비워졌음을 뿌듯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종이돈을 만들어 쓰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냈고 잔돈을 다 거실로 받으셔서 나오시더라고요. 영정사진 그 어머니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덮어드리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너무 신기롭고. 그리고 제작진도 놀란 깜짝 방문. 엑소시스트 임덕영이 살해자를 찾았다. 반가운 마음에 준비했다는 어머니표 김밥. 맛있네. 아니 엄마 이거 아까워서. 화를 내는 살해자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간단한 의식을 준비해온 엑소시스트 임덕영. 집안에 혹시나 그때 하고 또 남은 음기 같은 게 이제 있을까봐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살해자와 가족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 비록 더디고 힘든 시작일지라도 결국엔 화창한 끝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더해지고 있었다. 힘들었고 괴로웠던 아픔의 시간들은 접어두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본다.